안녕하세요, 취준생 여러분. 457DB입니다. 팔도 자소서 문항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채용은 국내 영업과 생산관리 직무를 신입으로 뽑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두 직무를 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요. 현직자가 말하는 직무의 핵심부터 합격에 필요한 찐 역량까지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풀어드릴 문항은 바로 2번 문항입니다. 다들 자소서 펴놓고 계시죠? 문항부터 같이 볼게요. 해당 직무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최고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경험이나 실력을 기술해 주세요. 막막하시죠? 내가 최고라니 너무 거창한 거 아닌가 싶으실 텐데요. 자, 이 문항 도대체 뭘 중점적으로 써야 합격할 수 있는지 제가 작성 포인트를 딱 집어드리겠습니다. 네, 문항에서 해당 직무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최고라고 명시해 두었죠. 자, 최고 막 이러니까 부담도 되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부담되니까 그냥 직무를 잘할 수 있는 근거, 경험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 우리 직무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 와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 이걸 검증하겠다는 거죠. 수많은 지원자들 속에서 면접관들이 걔 하고 박힐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뾰족한 무기 하나를 꺼내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라도 직무랑 상관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 중에 팔도의 영업 현장이나 생산 라인에서 진짜로 써먹을 수 있는 역량을 제시해주세요. 그리고 평가 포인트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직무 적합성이죠. 입사 후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역량인지. 그리고 구체성, 전문성입니다. 해당 역량을 어느 수준까지 보유하고 있는지. 네, 3번째로는 과거에 성과를 냈던 것처럼 팔도에 와서도 이 역량을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과 창출 가능성을 보려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뭘 써야 할지 감을 잡기 위해 직무부터 펼쳐볼게요. 먼저 국내 영업입니다. 근데 그냥 영업 아니죠. 식품 영업 관리해요. 그래서 저희 457DB에서는 실제 식품 영업 현주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쓴 직무 기술서를 보면 진짜 생생한 현장 이야기가 다 있고요. 또 이거 구독을 해서 보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남들이 다 아는 인터넷 검색 내용 말고 진짜 핵심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쵸? 구독하셔서 식품 영업관리 현직자 직무 기술서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현직자가 말하는 국내 영업의 특징 첫 번째는 P2P 기반의 파트너십입니다. 여러분, 고객은 여러분 생각하는 일반 소비자가 아니에요. 마트 담당자님, 대리점 사장님입니다. 그분들의 매출과 이익을 챙겨주는 것이 결국 내 일입니다. 네, 둘째는 작은 CEO 마인드인데요. 내 구역 내 20개에서 30개 매장 온전히 나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떤 매장을 방문할지, 어떤 행사를 제안할지 등등 스스로 계획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이 작은 CEO 마인드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크게 3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첫째, 거래처 관리 및 전환력 확대입니다. 마트 가시면 눈에 잘 띄는 자리 있죠? 거기가 골든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비빔면을 거기에 놓기 위해서 협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구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경쟁사에 안 밀리게 자리를 사수하고 또 매대를 선점하고 또 신제품을 출시됐을 때 신제품을 입점시켜서 이게 진열될 수 있도록 하고 그쵸? 품절 안 나게 절그 체크하는 것이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네, 2번째는 판촉 행사 기획 및 운영 역량이에요. 자, 담당자는 이번에 비빔면이랑 삼겹살 같이 진열하시죠? 매출 대박납니다. 이렇게 제안하고 시식 여사님들 힘내시라고 응원도 하면서 제품 판촉 강화랑 교육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돈 관리, 매출 목표 달성 및 수금 관리입니다. 월별, 분기별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사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집행하는 이런 매출 손익 관리도 해야 되고요. 또 대리점 영업 같은 경우 물건을 준 만큼 돈을 제때 회수하는 수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채권 관리까지 여러분의 업무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업무를 알았으니 핵심 역량에 대해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소서의 키워드를 꼭 녹여주세요. 먼저 데이터 기반 설득력입니다. 제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팔아주세요. 이런 떼쓰는 영업은 그만이고요. 사장님 데이터를 보니 경쟁사보다 우리 회전율이 2배 더 높아요. 매대 늘리셔야 사장님이 이득입니다. 와 같이 이렇게 숫자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쵸? 두 번째로는 현장 실행력입니다. 당연히 중요하겠죠?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3곳에서 5곳 이상의 거리를 방문하며 발로 뛰면서 남들이 놓친 틈새 공간을 정말 속속들이 차단해서 내 걸로 만드는 집요함이 굉장히 필요한 역량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관계 형성 능력입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까칠한 담당자들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경쟁사 영업사원보다 나를 더 찾게 만드는 그런 친화력과 신뢰, 그게 바로 실력이겠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역량 키워드는 저희 사이트 문항풀이에 다 적어놨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네, 그렇다면 이번엔 생산관리 직무 가볼게요. 이것도 저희 사이트에 현직자 직무 드릴 수 있는 거 아시죠? 꼭 같이 펴놓고 보세요. 네, 생산관리 무슨 일을 할까요? 핵심 업무 4가지로 압축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생산계획 수립 및 라인 밸런스 실행입니다. 예를 들면 여름엔 비빔면, 겨울엔 국물라면, 뭐 팔월도면 계절을 타잖아요. 수요 예측해서 스케줄 짜고 뭐 라면 튀기고 스프 넣고 하는 이런 포장하는 모든 과정이 막힘없이 흐르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로는 이 KPI와 원가 관리, 이게 핵심이죠. 생산 지표 및 제조 원가 관리인데요. 뭐 밀가루, 팜유를 넣었는데 분량이 나서 버리면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분량률 0%에 도전하고 또 에너지를 아껴서 단돈 1원이라도 원가를 낮추는 것이 이게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그렇죠? 라면 부스러기, 스프 손실, 포장 불량과 같이 이런 공정별 로스 발생 요인을 추적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불량률 0%에 도전하는 이러한 원가관리 역량이 중요할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설비 투자 및 외주 자재 관리예요. 자, 기계가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설비 투자를 검토하고 면이나 스프, 안 끊기게 자재를 또 조절해야겠죠. 그리고 자재 수거 및 이 OEM 관리, 생산 일정에 맞춰서 끊기지 않게 조달하고 또 팔도는 자체 생산뿐만 아니라 일부 품목의 OEM 관리도 병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외주업체의 납기 및 품질 관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품질 경험 및 식품 안전 관리입니다. 자,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물질이 나오면 굉장히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그 라면 음료 공중 핵심인 이물 혼입 방지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헬스업 및 글로벌 식품 안전 기준에 맞춰 현장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작업자들의 위생 의식을 고취시켜야겠죠. 또 현장 작업자분들이 이 고속으로 회전하는 자동화 설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끼임 사고나 이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것도 생산관리자의 큰 몫입니다. 자, 그럼 생산관리 지원자분들은 어떤 역량을 어필해야 할까요? 먼저 기계 및 설비 메커니즘 이해도를 갖추고 있어야겠죠. 식품공학 지식은 기본이고요.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고장났을 때 공무팀이란 말이 통하겠죠.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원가 분석력 및 기획력도 중요합니다. 그냥 열심히 주리자가 아닙니다.
엑셀 ERP 데이터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뜯어보면서 여기서 로스가 나네. 이거 잡으면 연간 얼마 절약되겠다라는 이런 예상 수치들을 논리적으로 또 추출을 해서 논리적으로 기획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원가 절감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경영진과 유관부서를 설득해서 실제 개선으로 이끌어내는 기획력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현장 소통 능력 및 리더십 역량이에요. 생산 현장에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아버지뻘 작업자분들, 품질팀, 자재팀 등등 이 사이에서 의견 조율을 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이 현장 사원들을 위기 상황에서도 독려해서 성수기 생산 압박이나 이런 상황에서 결국엔 목표를 달성하게 만드는 현장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직무 이해는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각 직무별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드렸으니 여러분의 경험과 연결지어 자소서를 완성해야겠죠. 자, 작성 순서를 플로우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이것만큼은 어떤 것이 가장 최고, 강점인지 두 가지씩으로 작성해 주세요. 직무의 핵심 능력 중에 여러분들의 성과와 강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주세요. 직무별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명령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실제 해당 직무의 업무 상황을 연결하며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 주세요. 막연하게 나의 경험이 이렇다고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역량과 관점이 이 직무에 적합한지, 그리고 이 직무에서 왜 그게 장점인지를 직무 상황과 연결해서 뒷받침해주세요. 네, 세 번째로는 그 역량을 발휘했던 경험에 대한 상황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첫 문장에 제시했던 경험의 상황을 주요 목표나 과제,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 발생한 문제 상황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나의 생각 및 행동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바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직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하는지 이 과정, 그리고 해결책 제시까지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결과 및 배운 점을 씁니다. 여러분의 해결책 행동으로 인해 어떤 성과를 만들었는지 결과를 작성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해당 직무에서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작성하면 끝나겠죠. 자, 여러분이 가진 강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입사 후 실제 업무에 어떻게 발휘하고 할 수 있는지 포부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 단계별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작성 플로우에 맞게 직무별로 합격 자소서의 완성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영업 직무입니다. 첫 번째 플로우죠. 어떤 것이 가장 최고 강점인지 두 가지식으로 작성하는 것인데요. 자, 현장의 변수에 굴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여 성과를 만들어내는 현장 장악력은 제가 가장 최고라고 자신합니다. 자, 실제 영업 직무의 업무 상황을 연결하며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그 이유 제시해야겠죠. 자, 팔도의 영업 정략은 팔도의 영업 현장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사 제품의 매대를 한 줄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전쟁터이기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근선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자, 자사 제품의 매대를 한 줄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이런 치열한 경쟁 상황을 언급하면서 매대 확보를 위한 현장 장악력과 근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플로우입니다. 주류 회사 서포터즈 활동 방식. 이러한 저희 근섬을 발휘하여 현장 중심 영업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실제 경험을 들어 강점을 뒷받침하고 있죠. 3권 내 식당을 돌며 신제품 입점을 제안하는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쟁사 제품이 선점하고 있어 사장님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한 상황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현장을 관찰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을 발휘하는 모습. 점심시간 식당들의 회전율은 높지만 손님들이 메뉴를 고르는 데 시간이 걸려 대기 중에 이뤄지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문제점을 스스로 판단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거절당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분석해서 진짜 문제를
찾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거절당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분석해서 진짜 문제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나의 방식이 제시되어야겠죠? 메뉴별로 어울리는 주류를 추천하는 꿀조합 메뉴판을 직접 제작해 드리고 대기 손님을 위한 간단한 게임 이벤트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죠. 자, 그 다음 결과입니다. 사장님은 영업사원이 아니라 우리 가게 매니저 같다며 마음을 여셨고 그 결과 담당 구역 내 15개 식당에 신규 입점을 성공시키며 팀 1등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성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볼게요. 현장에서 고객이 가려운 곳을 긁어줄 때 비로소 닫힌 문이 열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깨달은 점, 배운 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별도에서도 매일 거래처를 발로 뛰며 키맨의 고민을 해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별도의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넓혀가는 영업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마무리했습니다. 보이시죠? 저희 거 제발 해주세요가 아니라 사장님을 도와드릴게요로 접근하니까 문이 열린 겁니다. 마무리로 별도에서도 키맨의 고민을 해결하며 시장 점유율 넓히겠다까지 완벽한 기승전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생산관리 직무 버전으로 완성된 예시 보겠습니다. 생산관리자로서 저의 최대 강점은 공정 내 숨겨진 비율을 찾아내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공정 최적화 역량입니다. 자, 라면과 음료 같은 대량 생산 공정에서는 단 1초의 사이클 타임 단축이나 1%의 로스 감소가 거대한 원가 절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생산 관리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시작하죠. 바로 숫자와 효율입니다. 공정 최적화 역량을 발휘했던 경험에 대해 어떤 상황인지 작성해야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 인턴 근무 당시 생산 라인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여 시간당 생산량을 10% 향상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특정 조립 공정에서 작업 물량이 적체되어 전체 라인이 멈추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자, 작업 물량 전체로 라인 정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네요. 다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흡으로 연결줘야겠죠? 저 나옵니다. 자, 저는 일주일간 스톱워치를 들고 공정별 작업 시간을 초 단위로 측정하고 분석. 그죠? 결과 숙련도 문제보다 작업 병성과 자재 배치 거리가 멀어 불필요한 이동 시간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이어지죠. 자재 배치대 위치 조정과 동작 경제 원칙에 각각 작업 표준안을 기획해서 팀장님께 보고했다. 초단위 분석을 통해서 작업 동선 이동 시간이 원인이란 것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명확한 솔루션 보고로 연결을 지었네요. 자, 그럼 결과입니다. 이 별도의 설비 투자 없이 작업 방식만 개선하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그쵸? 투자가 필요 없이 방식만 개선하면 됐기 때문에 즉시 적용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병목 공정의 작업 시간이 5초 이상 단축되면서 라인 밸런싱이 맞춰졌습니다. 이를 통해 목표 생산량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결과 생산량 속도를 높임으로써 공정 최적화를 이뤄냈네요. 자, 마지막 플로 볼게요. 이러한 분석력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팔도의 생산 현장에서도 원료 투입부터 포장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로 분석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로스를 찾아내고 그 원가를 절감시키며 KPI에 대한 내용도 나와주고 있고 팔도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그죠? 팔도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지키는 생산관리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마무리하며 그쵸? 이를 통해 생산관리 직무에서 그쵸? 팔도의 생산 현장에서 분석력을 제대로 발휘하겠다는 것과 함께 포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급내염과 생산관리 직무에 완성된 예시를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예시 말고도요. 더 많은 예시와 1번부터 4번까지 모든 문항 풀이가 저희 4보 죄집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만 보고 쓰지 마시고요. 사이트 오셔서 전체 내용 훑어보시면서 작성 시간은 반으로 줄고 퀄리티는 2배가 될 겁니다. 특히 현직자 직무기술서 면접 때 진짜 큰 무기가 되니까 함께 꼭 챙겨보세요. 자, 저희가 이번에 457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현직자 Q&A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무제한으로 오픈했습니다. 그동안 티켓을 구매해서 이용이 가능했었는데 이번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오픈했으니까요. 직무 고민, 업계 트렌드, 또 회사 분위기 등등 궁금한 거 참지 마시고 현직자분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자, 오늘 팔도 문항 풀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